지난해 가을 중고거래 사기로 380만 원을 뜯긴 60대 이모 씨. 낙담하고 있던 이 씨의 SNS에 올해 봄 사기당한 돈을 회수해준다는 광고가 떴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해보니 변호사라고 밝힌 A 씨가 변호사 신분증과 변협 등록 증서를 보내왔습니다. 사진도 있고 본인이라고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믿었죠. 그런데 계약서를 쓰자마자 A 씨는 자금 회수를 위해 IT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B 씨를 소개했고 사기당한 380만 원이 마카오의 한 카지노로 넘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지노를 공격하는 기술이 있다. 협조만 잘하면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사기를 의심하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다며 피해자 모임 대화방에 초대까지 했습니다. 의심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같은 모임에 있는 여자분이 언니 저기 다른 분도 벌써 회수해가지고 많이 나갔잖아요. 걱정하지 마요. 그래서 잇따른 계좌 동결 등으로 자금 회수가 아슬아슬하게 안 되고 있다며 그때마다 돈을 넣어야 해결된단 말에 2달여 동안 20차례 넘게 총 1억 4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전세금이 있었는데 그거를 뺐어요. 7천 원. 못 가라 보니까 갑자기 차단을 시키고 이제 잠적이 된 거죠. A씨가 사칭한 실제 변호사는 이미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A씨가 내세운 법률사무소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의하라고 발표한 사칭업체였습니다. 당연히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누군가가 제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지금 선생님께 어떤 또 다른 사기 범행을 하고 있는 것 같다. 2022년 7건이었던 변호사 사칭 사건 신고는 지난해 177건까지 급증했습니다. 범죄가 고도화되기 때문에 김색으로만 알아내는 것 부족하다. 전화, 대면까지 다 하고서 입금을 하시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이 씨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걸로 보고 자금 흐름 추적에 나섰습니다. SBS 권민규입니다. 한 남성이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을 직접 잡기 위해서 직접 그들을 유인하며 경찰에 검거를 도운 일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달 12일 112 신고가 하나 접수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에게 1억 원을 전달하기로 했는데 사복으로 출동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신고자는 자신을 유명 증권사 임원이라고 소개한 A씨 일당으로부터 450%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투자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투자금을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며 1억 원을 요구했는데요. 사기겠죠, 사기. 사실 이 신고자는요, 올해 초 비슷한 사기를 당해서 수천만 원을 잃은 뒤 사기꾼을 직접 잡겠다는 생각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가입을 한 겁니다. 이후 사기범들이 접근을 해오자 카페로 유인해서 만남을 약속하고 사복으로 경찰을 보내달라고 신고를 했던 겁니다. 자, 신고를 받고 경찰은 그 약속 장소에 사복 경찰관을 배치를 하고 잠복해서요. 신고자가 위장한 돈가발을 전달하는 순간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일 때문에 남편과 떨어져 사는 주말 부부 김정희 씨. 어느 날 남편이 비밀이라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래 뭐 엠바고니까 당신도 절대 남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이제 거의 이제 그 금사는 끝인 것 같아요. 30년 넘게 평생 교사로 일하며 퇴직을 앞둔 남편이 피싱 사기 조직에 속아 퇴직금 3억여 원을 빼앗긴 상황. 맨 처음에는 잘못 생각할까 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돈 잃은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은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미 잃은 건데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할까 봐 너무 두려워가지고. 안타까운 사건의 시작은 남편에게 걸려온 카드 배송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신청하지도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며 접근한 뒤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였습니다. 저희 신랑 이름으로 대포 통장으로 10억이 들어가고 피해자가 너무 많다. 대포 통장이 300개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무섭고 두려우니까 협조를 잘하면 빨리 이제 해결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열심히 협조를 한 거예요. 이후 보이스피싱범들은 금융기관과 검사, 수사관 등을 차례로 사칭해 온갖 협박을 이어가며 남편을 조종했고 가족 누구에게도 이런 상황을 말하지 못하게 압박했습니다. 퇴직금을 지키고 싶으면 수사에 협조하라며
추적당하기 쉬운 계좌 송금 대신 고가의 시계를 직접 구매하도록 시켰습니다. 넥타이 메고 가고 정복 입고 가서 이 판교에 거래소 거기에 가서 이 모델 번호로 이거를 사라. 1억 7천짜리 하나 하고 1억 4천짜리 하고 하니까는 한 3억 3천 넘는 것 같아요. 저희 평소에 그렇게 비싼 시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작전을 벌이듯 두 차례에 걸쳐 구매한 고가의 명품 시계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받아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1억 3천만 원어치의 금을 사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게 요거 금 사고 나서 자기가 이제 너무 이제 가슴이 답답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저희 신랑이 한 거예요. 금까지 사주면 이제 끝이라고 걔네들이 그랬으니까 이제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제 종료가 다 됐어. 사기꾼들은 끝까지 검사인 양 윽박지르며 남편을 농락했습니다. 남부지검에서 전화 들었는데 지금 포화 가능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거 서울청에서 약식 수사 철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거 뭡니까? 장난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아, 저야말로 잘 묻고 싶은 거예요. 제 돈이 어디 가는지 없어졌어요. 다 알지? 찾아주는 사람이야? 어? 서울청에 물어보라고! 수석하라고 그러니까! 검사만 다냐고? 검사가 뭔지 보여줄 테니까 나오라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는 진척이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희 신랑 37년을 그냥 날려버린 거죠. 저희 신랑이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정년 퇴임 끝나면 이제 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결론은 또 못 가요.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어요. 정말 37년을. 근데 참 눈물 날라 그래요. 보이스피싱부터 신종 피싱 범죄까지 사기 행각은 점점 교묘하고 더 정교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이제는 피싱 사기를 절대 남의 일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안 당한 사람들이 왜 바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는 절대 프로 못 이깁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안 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저도 당했고요. 저희 회사 변호사들도 당했고요. 제 의뢰인 중에는 현직 검사, 현직 판사도 있습니다. 엄마 나 꼭 살려줘. 특히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최첨단 AI 기술이 범죄에 활용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사실 이거 이제 일반인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제 알아서 네가 피해를 안 당하게끔 조심해라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거고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앞으로 플랫폼 기업들 뭐 그런데도 규제를 좀 가해서 딥페이크를 반드시 표시를 하게 한다든가 탐지를 자동으로 하게 한다든가 정책과 기술과 또 사람들에 대한 교육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개인의 주의와 경각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기 예방을 국가가 책임지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개인은 AI를 이용한 사기꾼들에게 싸워서 이길 수가 결코 없습니다. 통신과 금융과 플랫폼과 수사 이게 다음가에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행인 거는 지금 통합대응단이 작년에 10월 달에 출범하면서 그때도 외교부, 경찰, 국정원, 통신, 금융, 칸막이를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사기 예방을 국가가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AI 시대 보이스피싱은 개인과 범죄 조직의 싸움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새로운 안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